자, 요즘 한동훈이가요, 조갑재, 김종인, 그리고 유인태 등을 만나고 다니면서 정치 재등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조갑재는요, 겸자절시킨 한동훈이가 지금 같은 별의 순간이 오겠느냐 하면서 한동훈이가 1, 2, 3 겸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역할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후보로 나오는 게 맞다. 등판은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갑재는 평생 보수에 빨대 꼽고 때로는 보수 권력층에 줄도 서고 그렇게 살아놓고 이번에 이 겸 이후에 윤통이 사실상 법, 자유, 보수 가치를 부정하고 보수를 괴멸시켰다 성토했어요. 또 김종인은 한동훈을 만나가지고요. 김종인이가 한동훈이하고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이준석에서 한동훈으로 좀 옮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지도자가 세대가 교체되고 있고 차기 지도자는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의 과거에 얽히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쓴소리를 했지만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창조적 파괴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당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 윤통 계엄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인태까지 한동훈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원로라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출마에 대한 지지 기반을 지금 닦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 친한계 국민의힘 인사들이 유튜버를 만들고 또 한동훈이가 이번 주말에 이제 공개 행보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이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대선에 출마해서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는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으로 나오는 척 하다가 자신에 대한 배타적인 이런 기운들이 느껴지면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 세력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창당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가 지금 새 당을 통해서 유승민이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봤자 이준석이하고 꼬레비를 다투겠지만 한동훈이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자신이 상당히 잠식한다. 즉 합리적 보수나 중도에 가까운 보수를 갖다가 자신이 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떨어지고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거구 수구 꼴통화되어서 졌다라고 언론들이 다 팰 거고, 그때 자신이 이제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이준석이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뭐 이 조갑재나 정규재를 비롯해서 몇 사람 더 있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 붙어 먹다가 팽당하고 있는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과 유착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자리를 주고 힘을 실어줬으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지금 그들은 이 보수에서도 배척이 되고 그렇다고 저 이재명 쪽에서 그들을 갖다가 또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출하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권력을 연장해 보고 싶은 이 노인들이 한동훈을 또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보수가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 국민의힘에 발도 못 디디게 내쫓아버려야 된다. 사실 저자를요, 당을 깨고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출마할 때 그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자가 중도층의 표를 깨먹도록 만들면서
결국은 이 보수 안에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이쪽으로 기어들어 올라올 거고 또 친한계들이 그걸 갖다가 부추길 건데 아예 처음부터 한동훈이가 잽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지지율이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할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절차에 대한 시비를 걸고 뛰쳐나가서 자기 당을 만들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에게 보수 진영이 애초에 지지가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틀어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초장에 박살내야 된다. 별의 순간 창조적 파괴, 보수 잡아먹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시키는 게 별의 순간이고 창조적 파괴냐? 최근에 보면요. 저거는 이 보수 투쟁하는 세력들을 거부하고 낙인을 갖다가 좌파 진영에서 몇 달째 찍고 있죠. 여기에는 이재명이 민주당 또 대부분의 언론이 가세해서 거부와 국민의힘이 떨어져야 된다고 보수 분열을 획책하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으로 또 보수 분열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홈플러스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비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좌파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좌표를 갖다가 이 직원들의 얼굴 신상에 대해서 좌표를 찍는 것을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낙인은 엄단하고 저들은 마음대로 거부 낙인을 찍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웃겨도 너무 웃기는 겁니다. 저거들은요 저거 마음대로 거부 낙인을 찍잖아요. 지금 길거리에서 졸속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다 거부해요. 보수 시위대는 다 거부해요. 그리고 그 거부와 결별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하고 보수는 쇄신하고 개혁하라는 겁니다. 보수가 쇄신하고 개혁하기 이전에요. 이재명 일당 독재가 된 민주당이 쇄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쇄신하랍니까? 그래서 저거는요. 지금 계엄 이후에 2달이 넘도록 거부 낙인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전 언론이 동원되어서 거부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노골적으로 대중들이 찾아가는 이 서비스 직장에서 그 유통산업, 홈플러스 거기서 마트에서 탄핵 찬성이라는 배지를 노골적으로 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보수층에게는 좌표를 찍어서 낙인을 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보수 유튜버를 거부라고 낙인을 찍고 얼마나 좌표를 찍어서 했어요? 지금 서부지법 사태의 수사를 보면요.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정광훈 똘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광훈도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억지로 여겨가고 있잖아요. 이 낙인은요. 말도 안 되는 낙인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죄책감도 없이 이런 거짓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보수 일각에서 당연히요. 모두가 들어가서 쇼핑하는 마트에서 탄핵 찬성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용인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건 사러 갔다가 기분이 더러워져서 나오지요. 그러면 공공석상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배지를 착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못합니까? 너희는 비판할 자유가 있고 너희는 좌표를 찍을 자유가 있고 보수는 너희한테 비판하거나 좌표를 찍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파시즘이야.